아니 근데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이 지금 이건 사실은 처음에 나올 때는 이게 이제 옳으냐 그러냐를 떠나서도 이재명 일극 체제인 야당에 뭔가 분열 내지는 새로운 이 변곡점을 주는 한 변수가 될 것이다 정도의 예측만 있었는데 오히려 지금 여권에서 한동훈 대표가 어쨌든 공식적으로 본인 입으로 아직 얘기 안 했지만 반대하고 하면서 여권에서도 한동훈 세력 대 친윤 대통령실이 이렇게 그 나눠지는 양상도 보이고 말이죠. 일단 어떻게 보세요? 총론적으로.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간의 갈등은 이번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예. 여러 번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번을 놓고 어떤 네. 신문은 4차 윤환 갈등이라 또 그런 말까지 4차도 써요. 5차도 뭐 계속 갈 거예요. 예, 예. 그런데 이제 제가 보는 관점은 뭐냐면 왜 계속해서 힘겨루기를 서로 하려고 하느냐라는 거죠. 왜 힘겨루기를 하느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문제는 도덕과 정의의 차원과 예. 정치 현실의 차원이 분리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사면에 반대하신다. 왜냐하면 예. 다른 거는 몰라도 민주주의를 파괴했다는 저는 대법원에서의 그 발표문을 보면요. 예. 국민의 직접 대표를 선출하고자 정치적 의사를 표출하는 그렇죠. 선거 국면에서 이루어진 범행이라는 점에서 위법성이 정도가 무겁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돼 있네요. 예.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이분을 예를 들어 복권시킨다는 건 정치를 하라고 해주는 건데 지금 대의민주주의 근간이 선거의 공정성을 해친 사람을 보고 결국 다시 이제 정치를 하라는 거기 때문에 예. 그러한 면에서 있을 때는 정말 동의하기가 어렵지만 예. 정치의 문제로 돌아가서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이제 저는 좀 희한한 게 뭐냐면 원래 아무리 그래도 이런 중요한 사면을 할 때는 의견 수렴을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럼 첫 번째 저는 던지는 질문은 뭐냐면 그럼 한동훈 대표한테 의견을 물어봤느냐라는 거죠. 예. 저는 안 물어봤다고 하면은 그것도 예를 들어서 대통령실이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니한 것이고 일단 한동훈 대표 측에서 입장 나온 그걸 네네. 보면 한동훈 대표든 그 이 언론 보도로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이 검토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기 전까지는 몰랐다 이런 입장이 한동훈 대표 측에서 나온 건 그러니까 있습니다. 그 부분이 예. 굉장히 제가 그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예. 있는 거죠. 이렇게 민감하고 그리고 대통령이 한 대표를 만나 가지고 정말 당무 개입하지 않을 테니까 열심히 하라. 예. 우리는 원팀이다 그랬다고 한다면 최소한 그 역할을 하는 분들이 누구죠? 정무수석 아닙니까? 그렇죠. 예. 정무수석이 사전에 예. 예를 들어서 한동훈 대표를 만나서 지금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사면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얘기해 주십시오라고 했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지만 했어야 되는 것이 정상이라고 봐요. 그런데 예. 이렇게 13일 날 이제 국무회의 여러 가지 의견을 하려고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일 의견한다는 그러면은 겁니다. 예. 아주 코앞에 두고 이렇게 확 반대 입장이 나온다고 하니까 예. 이건 당연히 갈등의 국면으로 해석을 할 수밖에 보여주죠. 그렇죠. 없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 예. 의미에서 봤을 때 굉장히 대통령실이든 지금 그 우리 한동훈 대표 체제에서든 여전히 나름대로 매끄럽지 못하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거고요. 예. 두 번째는 이게 대통령의 고유 권한 맞아요. 예를 예. 들어서 우리 뭐 헌법 90조에 나와 있지만은 미국 같은 경우는요 대법원 확정 판결이 안 돼도 사면해 줍니다. 그렇죠. 미국은 미국은 그렇더라고요. 그래요. 예. 더 황당한 건 뭐냐면 셀프 사면도 돼요. 그렇더라고요. 자기 자신에 대한 예. 사면도 해줍니다. 예. 예. 근데 그 정도로 이게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대통령이 통치 차원에서 예. 고도의 정책 판단을 하라는 의미에서 준 거거든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계속해서 제동을 걸게 된다고 한다면 이거는 큰 틀에서 보면 대통령의 통치 행위를 자꾸만 제동을 거는 뭔가, 것처럼 예, 보일 예. 수밖에 없는 다리를 거예요. 잡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을 이제 우리 한동훈 대표 측은 심각하게 예. 고민을 좀 해야 될 부분들. 이거는 저는 동의하지 않아요. 법무부 장관 때는 사면을 왜 했는데 지금은 복권을 받는. 사면과 복권은 완전히 다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사면에 대해서 한 걸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복권을 시켜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일단 대통령실이나 여당에서 나오는 한동훈 대표가 법무부 장관 시절에 사면 해놓고 왜 네네. 지금은 복권에 반대하느냐 앞뒤가 안 맞는다 네네. 이런 얘기는
적절하지 않다. 그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복권에 반대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복권을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 뭐 명쾌하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 다시 말씀은 안 드리지만 이게 지금 보이지 않게 원래 이게 처음에 나왔을 때는 야 드디어 친문대 친명의 그런 한판승부가 한판승부가 예. 벌어질 것이 아닐까라고 얘기하는 심한 경우에는 뭐 내부 분열용이 아니냐라는 말까지 나오다가 전소지 벼랑간 친한데 또 친윤의 이런 그 글쎄요. 전선으로 바뀌는 걸 아니 봐서는 전선은 지금 그 야당에서 친명대 뭐 친문 거기서 그어지는 전선보다 여기 지금 여당에서 그어진 전선이 조금 더 두껍고 여기가 그 손학에도 더 많이 올 것 같아요. 같은 전선으로 치면. 그러니까 이제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이제 벌어지냐면요. 예. 만약에 13일 날 의결을 해버리면 예. 그러면 한동훈 대표가 입장이 굉장히 모호해지잖아요. 뭐 속된 말로 까인 것처럼 까인 되죠. 거죠. 예. 결국은 대통령이 모든 주도권을 가져가는 거니까 예. 한동훈 대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 나서지 말아라는 거로 보여주는 것이고 예. 또 만약에 이거를 한동훈 대표의 의견을 수렴을 해가지고 제가 볼 때 가져간다고 그럴 가능성은 한다면 지금 뭐 0.1%도 안 돼 보이긴 합니다. 모르죠. 저 대통령이 워낙 이제 뭐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예. 한동훈 대표를 그렇게 해서 될지도 모르겠지만 여하튼 그 과정이 참 거칠고 투박하다. 아. 이 부분을 왜 저렇게 매끄럽지 못하게 할까라는 부분들 뭐 우리가 얘기하는 서로 다른 입장을 놓고 의견을 조율하는 거는 있을 수저는 있다고 좀 봐요. 예. 그런데 왜 거의 결정된 시점을 앞두고 이렇게 불거지게 되면은 많은 국민들이 봤을 때는 또 갈등을 일으키는구나 이런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들도 있는 것이고요. 예. 그래서 이게 제가 볼 때는 이제 이 문제만이 또 아니까 계속해서 이제 나올 수밖에 그렇죠. 없잖아요. 뭐 최상병 특검 문제도 그렇고 그렇죠. 김건희 여사 특검 문제도 예. 그렇고 계속 줄줄이 이런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남아있는 최상병 특검이나 네.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비하면 사실은 수능으로 치면 이거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 네. 이 어려운 문제를 푸는 과정에도 벌써 이렇게 약간의 시간과 수고와 뭔가 좀 갈등이나 이런 게 비춰지면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좀 사전에 좀 교감을 해서 했으면 당연하죠.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불거진 일이 없었을 텐데 그럼 앞으로 더 어려운 정말 그 킬러문항을 풀 때는 야 이거 쉽지 않겠다 그런 그렇습니다. 생각이 벌써 듭니다. AI만 학습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 정치 학습을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서 더 이거는 참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뭐냐면 이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예. 지금 우리 예. 정치 지금 보십시오. 경제가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어렵습니다. 하고요. 지금 미국발 지금 금융 공포 때문에 예. 주식시장이 굉장히 요동치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저는 그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지만 퍼펙트스톰이 또 한 번 우리나라를 이렇게 휩쓸고 그렇습니다. 갈 수 있다. 그런 우려는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동발도 지금 굉장히 그럼요. 전운이 감돌고 있지 예. 않습니까? 우크라이나가 지금 러시아의 근접까지 들어가 가지고 지금 전쟁을 이루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정치권은 지금도 보면은 날마다 무슨 특검이고 탄핵이고 지금 얘기하는 사면 김경수 복권이고 무슨 뭐 하니까. 사면 복권이라고 하는 아주 지엽적인 문제를 가지고서 모든 정치 영역이 집중되고 있다고 한다는 것에 대해서 참 이게 아까 다시 모드로 들어와서 좀 올림픽 좀 보고 좀 배워야 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혹시 이걸 기억 못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으니까 그 간단히 이 김경수 지사의 이 드루킹 사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19대 대선을 앞두고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이라는 게 벌어져서 김경수 전 지사가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근데 복역하다가 다 안 마치고 2022년 12월에 일단 사면만 됐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과 공모해서 2016년 11월부터 문재인 전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서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김경수 지사가 기소돼서 유죄가 확정된 사건이고 당시 특검이 파악한 드루킹 일당 그 이제 소위 킹크레웨이라는 그 매크로를 이용했다고 했죠. 일당의 댓글 조작 규모는 8,840만 회, 그러니까 거의 1억 회에 가까운 그 댓글 조작이 있었다. 이런 사건이 이제 유죄로 확정됐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또 호사가들은 이게 또 윤석열 대통령이 일타 쌍피 아니냐. 이재명 대표 일극 체제에도 뭔가 균열을 가하는 것과 동시에 평소 마뜩치 않은 한동훈 대표에게도 뭔가 이렇게 혼선을 주는 그러니까 이게 아주 그냥 뭐
호사가들이 얘기지만 일타 쌍피 전략 아니었을까? 이런 얘기도 하는데요. 물론 그렇죠. 어떻게 보세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대통령이 한가하신가요? 그렇죠. 아니 지금 취임한 지 2년 좀 지나셨고 이게 거의 3년이 남았잖아요. 반환점을 향해서 이제 달려가고 가고 있지 있죠. 않습니까? 예. 이제 뭐 올 11월 되면 이제 2년 6개월이 되는데 예. 대선과 관련된 부분은요. 정말 많이 남은 시간입니다. 예. 그런데 벌써부터 무슨 뭐 이걸 통해서 뭐 야권의 분열을 생각한다라고 만약에 했다고 한다면 그건 하책이죠. 하책이다. 오히려 한동훈 대표한테 되도록이면 하여튼 간에 힘을 실어주는 쪽으로 방향 전환을 해서 예. 한동훈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 간에 야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호흡이 잘 맞는구나 예. 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게 그리고 두 분이 만나서 얘기를 했잖아요. 가장 큰 거는 윤석열 대통령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거고 그렇죠. 그 정권 재창출의 기반을 마련하라고 하는데 지금 취임한 지 얼마 됐다고 이 문제 가지고 또 무슨 뭐 한동훈 그 대표와 관련돼서 예. 뭔가 나름대로 대통령실이 의도를 가지고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진 그거는 않았습니다. 그냥 그거를 했다는 거는 예. 제가 볼 때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예. 사후적으로 해석을 그렇게 할 뿐이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알겠습니다. 제가 드리는데 다만 예. 이 문제는 꼭 지적을 해야 돼요. 뭐냐면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정치 현실에 대한 문제를 얘기를 했고 예. 조금 전에 우리 앵커님께서도 그 얘기를 왜 이 드루킹 사건에 관련된 거를 얘기를 했는데 지금 원래대로 하면 2014년서부터 2018년까지 한 4년 동안 한 건데 예. 실은 이게 아주 굉장히 활발하게 했었던 시점을 한번 보십시오. 2016년도 11월입니다. 예. 어떤 시점이었을까요? 대선을 앞둔 시점. 단순한 그건가요? 박근혜 대통령 예. 탄핵을 한다고 광화문에 몇백 명이 모여가지고서 그거를 예, 그렇죠. 하는 그 뒷면에는 매크로 돌려가지고 자기네 여론을 유리하게 끌고 간 겁니다. 예. 이게 더 죄질이 나쁘다는 거예요. 예. 국정원 댓글 사건 가지고서 2012년 선거 끝나고 10전 13년부터 박근혜 대통령을 정부를 얼마나 흔들어댔습니까? 예. 그 규모 88,040만 건 1억 건이라는 거는요. 8,840만. 예. 예. 국정원 댓글도 나쁜 거죠. 예. 거기에 비해서는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이런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타 후보에 대해서 막 그 나쁜 여론 조작했다는 겁니다. 그 댓글로 여론 조작했다는 그런 혐의가 네. 이제 두 인정된 번째는 거죠. 뭐냐면 예. 이거 뭐 예를 들어서 당시에 새누리당이라든지 그 위에는 자유민주당에서 만들어진 건가요? 추미애가 예.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2018년 1월 달에 이거 좀 이상하다. 사실은 해가지고 추미애 전 대표 전 법무장관의 여러 헛발질 중에 하나로 거론되는 게 사실은 추미애 대표가 이 얘기를 먼저 했는데 결국은 이게 자살골처럼 그래서 추미애가 그렇죠. 참 고마운 분이다고 얘기했던 얘기가 나왔고 그리고 뭐 윤석열 대통령을 탄생시킨 1등 공신도 공신이라. 추미애 전 장관이라 보수의 어머니다 뭐 이런 그렇죠. 거에 뭐 이런 희화화하는 농담들도 하죠. 또 하나는 이거를 관철시킨 사람이 김성태 원내대표예요. 그렇죠. 만약에 김성태 원내대표가 없었으면요. 근데 단식하고 아마 그랬죠. 단식을 하고 예. 그분에 대해서 보면은 나는 단식하고 병원으로 이송됐잖아요. 예. 다시 돌아온 사람은 김성태 대표밖에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렇죠. 단식해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다시 돌아온 사람이 있나요? 그렇게 아직 강력하게 밀어붙여가지고 예, 예. 드루킹 이제 특검이 만들어진 거고 예. 거기서 나온 결과란 말이죠. 예. 그리고 이게 언제 이루어진 거죠? 아니 문재인, 정부는 예. 문재인 때 판결을 받은 거라면 맞습니다. 이제 이거 반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뭐냐면 아니 문재인 대통령도 안 해줬는데 왜 자꾸만 그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이 왜 왜 사면을 하려고 복권을 하느냐. 해주느냐. 그러니까 자꾸만 의혹이 생기는 거예요. 아 혹시 이게 뭐 문재인 대통령 쪽과의 나름대로의 예. 나름 이런 연계가 있는 게 아니냐 또 뭐 한동훈 뭐 대표를 흔들려고 그런 게 아니냐 그러니까요. 뭐 이런 의혹이 나올 그러니까 또 수밖에 없는 어떤 사람들은 윤석열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었다. 그렇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 출신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문재인 대통령 측과 그런 뭐 여러 가지 정서적으로 친밀성이 있을 수 있다. 약간 음모론적인 시각이긴 그렇죠. 한데 그러나 그런 시각을 갖고 보다 보면 이제 그러니까 이거를 말씀하신 것처럼 문재인 정부도 안 해준 걸 이렇게까지 해주는 거면은 뭔가 그쪽 지정과 좀 정서적으로 좀 가까운 측면이 있는 거야? 라는 사람들의 시각, 호기심적인 시각에 약간은 소재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면을 통해서 예상하지 못했던 기대 효과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얘기할 수 있어요. 예, 예. 지금 얘기하는 여러 가지 뭐 민주당의 분열이라든지 예. 한동훈 대표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하더라도 실제로 대통령이 이제 그 판단을 해서 아 이거는 지난번에 사면을 했으니까 이번에는 이제 복권을 해야겠다라고 이제 결정을 했으면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예. 한동훈 대표도 아마 이제 좀 더 숙고를 했었으면 좋았을 이렇게 텐데. 좋았지 네. 않았겠느냐라는 생각을 이제 개인적으로 좀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는 여당 사이에 그어진 전선 네네. 얘기를 해봤는데 이게 또 여당과 야당, 야당과 여당 사이에도 뭐 좀 새로운 이 전선이 형성되는 게 여당 쪽에서는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지금 후보죠. 이재명 전 대표 측에서는 요청이 없었고 복권은 예정된 수순이었다. 이런 입장인 반면 야당에서는 뒤늦게나마 처음에는 안 그랬던 것 같은데 사실은 이재명 지사가 네. 요청을 좀 했던 거다. 영수회담 앞서서 뭐 그 김경수 지사의 복권을 요청했던 거다. 이것 갖고도 또 약간 진실 게임 같은 게 벌어지고 있어요. 이것도 참 국민들이나 이 대중들이 보기엔 뭔 얘기일까 하는 한번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아니 그런데 예. 실은 이제 그 문제와 관련 두 가지가 이제 논쟁이 됐어요. 예. 첫 번째는 뭐냐면 4월 여야 정수회담을 할 때 그러니까요. 그때를 전후로 해서 전후에 뭔가 대통령실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봤다고 얘기를 한 부분들이 있어요. 심지어 어떤 언론은 당시에 대통령실 측에서 이재명 대표 측에게 아니 원희룡 장관 그때 뭐 비서실장 네. 안 시킨다 그런 거에 지금까지는 알려지지 않았던 거로 우리가 김경수 전 지사 복권도 안 시켜줄 수 있어. 뭔가 경쟁자를 제안해 줄게. 이런 취지의 얘기를 전달했는데 마치 이재명 대표가 아주 올바르게 당당한 모습으로 저는 이 경쟁자가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라고 해서 그걸 거절한 것 같이 얘기했다는 게 아마 이재명 대표 측 관점에서 나온 전 그 시나리오라고 생각하는데 그랬더니 박찬대 원내대표가 벼랑간 실은 내가 또 전달했다. 전달했다라고 또 이렇게 슬쩍 빠져나오는. 근데 여당이나 또 있어요. 대통령실 측에서는 유의미하게 무슨 이재명 대표 측에서 김경수 지사에 대한 복권이나 이걸 해달라고 하는 의견은 전달은 없었다. 그런데 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뭐 그렇게 그게 예. 우리 여야 영수회담인데 의제 속에 포함될 정도로 뭐 중요한 문제도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대표 측이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은 거를 갖다 놓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예. 예를 들어 이럴 줄은 모르죠. 뭐 문재인 전 대통령하고 이재명 전 대표하고 수시로 만났는데 그때 문재인 전 대통령이 뭐 예를 들어서 이재명 전 대표한테 그래도 김경수 지사와 관련돼서는 뭔가 당 차원에서 역할 좀 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예. 라고 얘기를 해서 이재명 대표 측에서 알겠습니다 해가지고 그 약속을 지킨다는 차원에서 일이 전개됐다. 근데 그런 상상력도 제가 볼 때는 별로 이렇게 설득력이 없는 부분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은 재밌는 게 어차피 이제 뒤에 그 비명과 친명 이쪽 네. 얘기까지 다 섞어서 하자면 어제 친문계라고 할 수 있죠. 전병헌 새로운 미래 당대표가 네네. 페이스북에 이런 걸 올렸답니다. 이재명 대표가 뒤늦게 김경수 전 지사의 사면 복권을 지원해왔다고 뒤늦게 해명했다. 지난 1년 반의 태도로 봤을 때 전병헌 대표의 네. 얘기입니다. 속아웃을 확실한 거짓말이다. 게다가 그가 당대표가 된 이후에는 본인의 재판과 방탄에 모든 것을 바쳐왔다는 것은 세상이 다 알고 있다. 그냥 그래왔던 것처럼 가만히나 있지. 굳이 거짓말까지 하며 뒤늦게 나설 필요까지는 없었다. 잠재적 경쟁자가 돌아오는 것을 막기 위해 본인이 나서면 여당 지지자들의 반대가 심해져 오히려 복권이 무산될 것이라는 계산으로 한 발언이라는 의구심도 지울 수 없다. 상식을 뛰어넘는 거짓말을 천연덕스럽게 하는 이재명의 뻔뻔한 리더십의 본색임을 다시 한번 잘 보여준다. 와 이거는 상당히 그러니까 비명이라고 할 수 있는 전병헌 대표 입장에서 아주 험한 그 비판이 나왔어요. 저는 합리적인 추론이라고 봐요. 합리적인 추론을 왜냐하면 보세요. 그동안 이재명 전 대표가 보여준 여러 가지의 정치적인 행태나 그리고 실은 지난 총선 과정 속에서 한번 보세요. 예. 친문들이 상당히 많이 공천에서 배제됐었던 부분들이 있잖아요. 가장 다 대표적인 게 친문이에요. 친명 횡재, 비명 횡사 이런 말이 뭐 대표적으로 임종석 비서실장 포함해가지고요. 그런데 문재인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보더라도 굉장히 측근 중에 측근이라고 하는 뭐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을 위해서 자기가 노력했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빅퀘스천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거를 이제 전병헌 새로운 미래 이제 대표는 좀 대표가 강하게 지적한 거죠. 강하게 지적한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제가 합리적인 추론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지금 이제 와서 왜 그러면 방향을 싹 바꿔서 마치 자신들도 요구했던 것처럼 얘기를 하느냐라는 거는요. 예. 제가 볼 때는 드디어 이제 선거법 위반 재판이 가까이 오고 있고요. 예. 그리고 더 나가서 유진교사 문제와 관련돼서도 그렇죠. 저는 뭐 예, 10월이나 11월 정도에 나오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따지면은 자연스럽게 친문이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지만 친문이 결집할 수 있는 계기가 분명히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면 거꾸로 했었어야죠. 예. 그러면 김문수 전 지사에 대한 김경수 복권을 지사? 김경수 지사에 대한 것들을 그렇게 앞장서서 했을까요? 예. 그런 식으로 봤을 때는 저는 전병헌 우리 그 예. 저 대표 얘기가 나름대로 타당성이 있다고 좀 보는 건데요. 근데 이제 워낙 이 문제가 정치 쟁점화되고 예. 이거가 이제 계속해서 뭐 비토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자신의 일극 체제를 더욱더 강화시키려는 모드로 갔을 때 결국은 보이지 않게 친문 결집을 갖다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친문 그리고 범친노 세력의 구심점이 될 만한 카드가 하나 등장하는 건 맞는 거죠. 그렇죠. 김경수 그렇죠. 전 지사의 정치적 네네네. 무게감이 네. 그 정도냐 아니냐는 또 변론으로 치더라도 그래서 이제 뭐 지금 민주당이 얘기하는데 플랜 A, 플랜 B, 플랜 C가 있는데 플랜 A는 무조건 이재명 전 대표를 가지고 대선을 치른다는 게 플랜 A겠죠. 그렇죠. 플랜 B는 선거법 위반이라든지 예기치 못해서 나가지 못했을 경우에 예. 당연히 이제 친문이 결집을 해서 예. 다시 얘기해서 뭐 지금 얘기하는 김경수 전 지사도 있고 김부겸 전 총리도 있고 뭐 더 나가서 김동연 지사도 있고 지사도 있고 그러니까 김동연 전 지사는 반대 입장이죠. 빨리 그렇죠. 김경수 전 지사를 복권을 촉구한다. 촉구한다라고 하는 게 훨씬 더 친문 결집에 있어서의 여하튼 간에 세력화한다는 점에서 봤을 때는 바람직하다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이것이 이제 이루어졌을 때 과연 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김경수 전 지사의 파괴력이라든지 영향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강할까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있지만 예. 오히려 뒤에서 예. 결국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상황 역할을 할 거라고 저는 본다는 거죠. 문재인 전 대통령 김경수가 아니에요. 예. 문재인 전 대통령이 보이지 않게 지금 보더라도 국민의힘과 대립을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에요. 예. 과거 청와대 출신 의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죠. 예. 지금 진성준도 그렇고 지금 고민정희도 그렇고 뭐 진소미 의원도 그렇고 전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예. 이분들을 결집시키는데 김경수 전 지사가 지금 결집이 될까요? 아닙니다. 이거는 예. 보이지 않게 상황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하니까 그게 제일 이재명 예. 전 대표 입장에서 봤을 때는 껄끄럽고 그 이건 어떻게 보면은 나중에는 간판 승부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리고 나중에 되면 새로운 미래를 포함해서 과거에 있었었던 문재인 정부 때에 총리했던 분 전부 다 하나로 모아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얘기하는 이제 플랜 C가 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걸 어떻게 헤쳐나가느냐라는 과정 속에서 지금 딱 김경수 전 지사의 이러한 복권 문제가 정치권에서 지금 이제 크게 요동치고 있는데 빨리 이제 13일 날 이제 결론이 내려지니까요. 그렇죠. 이분이 예. 끝나고 나면 이제 좀 더 새로운 방향으로. 그리고 요 정치- 주제를 마무리하기 전에 요 한번 네.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김경수 전 지사가 이제 사실상 복권이 뭐 기정사실화 됐다고 치고 네네. 된다고 치면 이게 아까처럼 그 야당의 이재명 일극 체제에 어떻게 보면 약간 균열의 시발점이 돼서 그쪽에 뭔가 좀 이 갈등이 생길 수 있다라고 보는 관점이 하나 있고요. 네네. 또 이게 특히 지금 국민의힘 측 지지자들의 왜 김경수 지사를 사면해 두냐고 반대하는 사람 측에 나오는 논리 중에 하나는 이게 오히려 김경수라는 사람은 카드가 생겨서 야권의 파일을 키워줄 수 있다. 마치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나오면서 예상을 뒤엎고 야권의 파일가 커졌던 것처럼 그래서 이게 야권의 분열이라기보다는 야권 전체 파일을 키워주기 때문에 이쪽 국민의힘 여권의 정치 진영에 불리하다라는 두 가지 의견이 있는 것 같아요. 교수님은 둘 중에서는 어느 쪽이 저는 더 후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후자에 동의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요. 예. 결국은 김경수는 전 지사는 이제 친문을 상징하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진영 싸움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아무리 일극체제라 하더라도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10월, 11월에 판결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지금 한번 보십시오. 이게 지금 민주당이 저렇게 무슨 뭐 누적
득표율이 거의 90%에 육박하고 있지만 예. 정당 지지도는 그렇게 썩 좋은 올라가- 편은 안 올라가고 안 있습니다. 올라가고 맞습니다.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또 하나는 뭐 나중에 우리가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여러 가지 정책을 두고 충돌할 가능성이 커요. 예. 금투세 문제 같은 경우는 친문 때 대표적인 그런 저거란 맞습니다. 말이에요. 이걸 또 이제 이재명 쪽에서는 지금 이게 유예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또 기우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죠. 정책위장 진성준은 친문 쪽에 가까운 사람이고 예. 이게 또 충돌이 되는 과정 속에서 파이가 커지나요? 파이가 커진다는 관측에 동의하지 저는 않으신다. 동의하지 않죠. 아. 그래서 오히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러면 빨리 국민의힘은 이슈를 쉬프팅해야 된다. 제가 지금 얘기하는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 문제와 관련돼서 조금 이제 국민의힘에게 아쉬운 부분은 뭐냐면 지금 한동훈 대표가 민생 경제 쪽으로 지금 드라이브를 계속 걸고 있었어요. 예, 예. 이게 이것 때문에 또 딱 제동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그 금투세도 그렇고 정책적인 정책적인 이슈를 안을- 이렇게 좀 아젠다를 선도하는 듯한 이미지가 꽤 나와서 선전하고 있다 그랬는데 이것 때문에 좀 묻히는 것 같아요. 그게 저는 안타까운 거예요. 아. 이제 그런 부분들을 예. 우리가 더 주의 있게 봐야 되는 것이고요. 이것 때문에 뭐 민주당의 파이가 커진다는 것보다도 예. 아마도 거기도 보이지 않게 작은 균열이요. 예. 있지만 굉장히 크게 번질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도 남아 있고 그건 단순하게 제가 강조하지만 이재명 대 문재인의 싸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이제 굉장히 주목한다고 한다면 위원 확장이라는 것보다도 예. 그래서 지금 아마 제가 볼 때는 이제 김경수 전 지사가 복권이 되면 친문이 아주 강하게 밀집돼서 하나의 농축된 예. 행동을 할 가능성이 크고 거기에 김동연 지금 예. 지사도 같이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취약일 수 있지만 그럼 조국 대표는 결국 누구 손을 들어주겠습니까? 조국 대표도 결국은 결국은 친문 쪽으로 가는 문재인 거예요.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과 이건- 다 같은 거기 때문에 그런 각도에서 보는데 어떻게 위원을 확정을 하고 그렇게 그러면 될까? 이재명 대표의 속은 사실 지금 더 타들어가는 타들어간다고 거죠. 봐야겠네요. 그래서 요거를 예. 어떻게든 간에 위기를 이제 극복할 수 있는 이제 플랜을 이제 만드니까 그런 의미에서 빠르게 이것도 이슈 시프팅을 할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도 예. 예를 들어 경제 쪽이라든지 민생 쪽으로 아주 전환하려고 하는 그럴 가능성이 크다고 저는 봅니다.